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는요, 최근 뉴스만 보면 당장이라도 AI가 모든 의사를 대체할 것 같은 엄청난 기대감과 실제 진료실 안의 현실, 그 사이에 아주 극명한 모순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매일같이 AI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고 떠들썩한데, 진짜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거창한 기대치를 살짝 걷어내고 실제 임상 현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진짜 현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질문 좀 보세요. FDU AI 심포지엄 질의응답 시간에 한청중이 실제로 던진 질문인데요. 진짜 뼈를 때리는 말 아닌가요? 대중매체들은 종종 AI가 인류를 파멸로 이끌 거라느니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하지만요, 정작 매일 산더미 같은 업무와 환자에 치이는 의사들에게 지금 AI는 그저 내 퇴근 시간을 딱 15분 땡겨주는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도구, 딱 그 정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여정의 완벽한 출발점이 되어줄 겁니다. 뜬구름 잡는 과장 광고들은 싹 빼고요. 진짜 진료실 최전선에서 AI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과장된 기대,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 최근에 나온 미국 의학협회 저널, 즉 JMA 서밋 보고서 보셨나요? 거기서 AI가 의료를 변화시키는 속도를 두고 무려 놀라울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최첨단 진단이나 로봇 수술, 이런 엄청난 것들이 상상되시죠?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에 쫓기는 의료진들에게도 과연 AI가 그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존재일까요? 여기 앨리슨 버킹엄 박사팀이 임상의 53명을 대상으로 한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5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을 쓰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무슨 고차원적인 임상진단이나 엄청난 의학 연구를 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지루한 반복 업무, 그리고 그 끔찍한 번아웃에서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툴들을 쓰는지 보면 바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하이디 AI, 닥스 코파일럿, 스크라이브베리. 네, 바로 AI 기록, 즉 스크라이브 도구들입니다. 의사들이 딥러닝으로 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의료 차트를 대신 작성하게 하고 환자와의 소통을 돕고 골치 아픈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에 AI를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료 다 끝나고 남아서 1시간 넘게 컴퓨터 모니터만 보며 차트를 쳐야 하는 그 고통. 그걸 줄여주는 거죠. 시간을 획기적으로 아껴주고 환자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의료진들이 피부로 느끼는 AI의 가장 확실한 혜택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시간을 아껴주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하지만이 등장합니다. 무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AI가 쓴 기록을 빈번하게 자기가 직접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왜냐고요? AI 특유의 그럴듯한 헛소리, 즉 환각현상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적인 너무나 흥미로운 행동 패턴이 발견됩니다. 임상의들이 어떨 때는 검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이게 AI를 100% 맹신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분야를 잘 아니까 대충 맞게 썼겠지 하는 약간의 자신감? 아니면 당장 다음 환자를 봐야 하는 시간 제약. 그것도 아니면 그냥 모니터 보기가 너무 지쳐서 생기는 정신적 피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료실에서는 시간은 아껴야겠고 내 인지력은 한계가 있고 그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션,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 부족입니다. 업무 효율이라는 이 달콤한 열매 뒤에는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환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딜레마죠. 아까 그 심포지엄 질의응답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참가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쓰다가 자기 비공개 파일에 있던 민감한 정보가 떡하니 답변으로 나오는 걸 보고 진짜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오픈 모델을 쓸 때 무심코 환자 데이터로 넣었다가는 그게 AI 학습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엉뚱한 데서 노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아찔하죠. 그래서 RWJ 바나바스 같은 거대한 대형 병원 네트워크들은 돈이 엄청나게 깨지더라도 외부랑 차단된 폐쇄형 시스템을 무려 31개나 도입해서 안전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뼈아픈 사실은요. 기술은 저만치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그걸 안전하게 써야 할 직원들을 위한 공식 교육이나 병원의 정책 가이드라인은 한참 뒤처져서 헐떡이며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추적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LLM 같은 소프트웨어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엔 하드웨어와 예측 모델링의 세계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클로장 연구팀의 웨어러블 센서 연구가 아주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팀은 BFRB, 즉 신체 중심 반복 행동이라는 것에 확 꽂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피부를 뜯거나 머리카락을 뽑고 피부를 벅벅 긁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환자 본인도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그걸 알고 나면 수치심 같은 심리적 고통까지 엄청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임상적 목표는 아주 명확해지죠. 환자가 딱 그 행동을 시작하려 할 때 몸에 찬 웨어러블 기기가 그걸 실시간으로 탁 캐치해서 피드백을 주고 멈추게 하는 것. 그리고 의사는 그 정확한 센서 데이터로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헬리오스라는 스마트한 기기가 쓰였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이 안에는 세 가지 다른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있는 가속도와 회전 측정용 IMU 센서, 체온 변화를 감지하는 THM 센서, 그리고 적외선으로 거리를 재는 TOF 센서입니다. 연구팀은 이 세 가지 센서가 뿜어내는 물리적 데이터를 싹 다 모아서 이른바 후기 융합 모델이라는 하나의 딥러닝 모델에 밀어넣었습니다. 인간의 아주 미세하고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기계가 완벽히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번역해낸 거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대박이었습니다. 이 AI 모델은 일상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 문제의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인지 그 발생 여부를 무려 96%의 정확도로 딱 짚어냈습니다. 거의 백발백중이죠. 여러 센서 데이터를 하나로 융합하는 게 이런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에서 얼마나 엄청난 유력을 발휘하는지 확실하게 증명해 준 겁니다. 의사가 옆에서 24시간 눈에 부릅뜨고 지켜봐도 놓칠 수 있는 그 찰나의 무의식적 행동을 기계가 귀신같이 잡아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성공 뒤에는 늘 한계도 숨어있는 법입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 정확히 구분하느냐를 보여주는 매크로 F1 점수에서는 58%로 곤두박질을 치고 맙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환자가 지금 뭔가를 막 긁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게 지금 목을 긁는 건지 아니면 피부를 뜯어내고 있는 건지는 심각하게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움직임이나 체온 변화 패턴이 너무 비슷하니까 천하의 AI조차도 그 미묘한 디테일의 차이까지는 걸러내지 못했던 거죠. 자, 오늘 해설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딥러닝의 블랙박스. 왜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 58%라는 초라한 점수를 당장 고치지 못하고 쩔쩔맬까요? 그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여기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랜덤 포레스트 같은 의사결정 나무 모델들은 사실 좀 투명했어요. 스무고개 하듯이 질문과 답을 쭉 따라가면서 아, 기계가 이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구나 하고 논리를 다 뜯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이 엄청난 딥 뉴럴 네트워크, 즉 딥러닝은 결국 거대한 블랙박스나 다름없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들이부으면 기계가 알아서 숨겨진 패턴을 찾고 기가 막힌 결론을 내놓긴 하는데 도대체 정확히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런 판단에 도달했는지 속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AI를 직접 만든 창조자조차도 말이죠. 만약 의사가 환자의 아주 미세한 증상을 구분해서 중대한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 기계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걸 100% 믿고 내 몸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흥미로운 해설 자료는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숙제 하나를 던져줍니다. 매일 번아웃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15분을 아껴주는 놀라운 실용성,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96%의 확률로 잡아내는 엄청난 기술력. 이건 정말 덮어두고 포기하기엔 너무나 달콤한 혜택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 이면에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환각현상,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환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그리고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딥러닝 블랙박스라는 불안한 폭탄들이 도사리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실용적인 시간 절약의 혜택과 의료 AI 특유의 찜찜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이 의료 시스템의 운전대를 도대체 어디까지 AI에게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늘 호기심을 잃지 않고 탐구하는 여러분, 저는 다음 해설 자료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